안녕하세요. 시간을 넘는 지혜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예진이고요. 오늘도 김창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성공 법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지금 저에게 딱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될지는 많이들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20, 30대가 가장 성공에 목말라하고 성공이 필요할 때인데 현실적으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네. 눈물이 더 많고 좌절이 더 많은데 저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 때 성공의 법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두라.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성공 법칙을 늘 얘기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그 성공 법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만들라. 나만의 성공 법칙.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 20, 30대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하라를 꼭 강조하는데요. 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너무 비난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지만 너무 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 실패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내가 현재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나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잘생기고 나는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싶고 더 좋은 부모님께 밑에 태어나고 싶은데 지금의 나 그대로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죠. 왜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 외의 외적 조건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걸 탓하거나 그걸 너무나 원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불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내 삶에서 제로 베이스로 출발을 하라. 그것이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모습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어차피 힘도 들고 깨지기도 하고 좌절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돋아줘야지 그다음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맞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내가 너무나 좌절해버리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흘리고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용기를 가슴속에 새겨라. 네. 누구도 인생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마음.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라.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걸 꼭 네. 사랑해달라. 저는 그걸 가장 강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내 삶의 꿈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 시도를 많이 해볼 때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좌절이 많아요. 실패도 많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야박한가. 눈물이 많을 때가 젊을 때니까 그때 실패나 좌절을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를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못하겠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짜그라들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 실패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내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공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실패를 조금 더 성공의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면 네. 그 실패를 받아들일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실패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패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네. 거꾸로 당신 한번 실패해봐라. 견딜 수 있겠나.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실패를 내가 견뎌냅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재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을 움켜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을 바꾸거나 다른 시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회피하는 순간 또 다른 분야로 가서 헤매는 인생에 헤매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반드시 실패를 대비하면 내가 마음에 나름대로 에너지가 생기고 그 눈물은 극복할 수 있는 눈물이지 그야말로 좌절과 실패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누군가 환경이 또 나를 어렵게 할 때 네. 그걸 받아들이고 그 눈물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건 눈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반드시 교훈이나 지혜나 이 경쟁력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에게 시련을 줄 때는 그냥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함께 숨겨진 작은 보석을 주는데 그 보석이 바로 나의 생활의 지혜와 용기, 인내력 이런 것도 함께 준다는 것이죠. 네. 세월이 흘러보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걸 몰라요. 네. 지금 주는 아픔이 나를 너무 고통에 빠지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 보석을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요게 세월이 조금 지나 보면 그 안에 그 이런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시련과 작은 보석을 함께 준다. 네. 네, 저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세요?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하면서 네. 저 스스로도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이 있었지?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시련 속에 그런 보석을 찾아내서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도 앞으로 어떤 시련이 또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런 잠재된 저력을 가지고 나는 헤쳐내 나가겠다. 작은 그런 이 극복을 해보면 효능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꼭 사랑해달라. 두 번째는 이런 시련과 좌절이 누구에게든 닥친다.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 대중스타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극복한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컴플렉스를 반드시 극복해라. 컴플렉스를 극복해라. 예. 네.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잘생겼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직업이든 그렇지 않든 그 각 인간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느냐 하지만 안에 내재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으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게요. 네. 한 가지 사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름에도 계속 모자를 쓰고 강의실에 들어와요. 지금 왜 모자를 쓰고 강의실에 계속 들어오지? 그것도 털모자 비슷한 여름에 더울 텐데. 네. 근데 공개적으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2학기 개강하고 난 뒤에 이 학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우리 제자를 불러서 그 학생이 왜 안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휴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휴학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실은 복학생이었는데 이 탈모 증세가 젊은데 20대인데 탈모 증세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모자를 계속 그런 사연이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근데 그 휴학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은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학교도 오기 싫고 그래서 학교 자체로 휴학은 했지만 앞으로 학교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이후에 그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그 학생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대학 들어왔지만 대학을 중단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로 봤습니다. 진작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 학생하고 상담이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그 학생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그 학생은 그냥 학교를 그만뒀죠. 그래서 저는 컴플렉스가 이 학생을 완전 집어삼켜버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또 한 컴플렉스를 가진 한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네. 몸도 좀 퉁퉁해서 네. 저런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골프의 신화를 이룩한 신지애 선수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프로로 지금도 우승을
하는 정말 신화적인 존재가 됐는데요. 이 신지혜 선수는 키도 작고 이 어떻게 보면 몸매가 운동할 몸매가 아니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그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해서 한국에서 우승을 도맡아 하다가 미국 가서도 우승을 하고요. 지금은 일본에서도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종종 얘기할 때 신지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컴플렉스 나 그때 황금어장인가 TV에 나와가지고 강호동이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신지혜에게 선수에게 혹시 성령하고 싶으면 어딜 하고 싶으냐? 그런 아주 아픈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지혜 선수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전신을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그 모습을 보고 신지혜도 여자 선수고 그렇게 운동을 잘해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구전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 다 하고 싶다. 나도 이쁘고 싶고 나도 날씬해지고 싶고 이왕이면 여자의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네. 그렇지만 그걸 자신은 실력으로 완전히 평정했고 그 누구도 지금 또 신지혜의 그런 신지혜 나이 또래 운동선수들 지금 전부 다 은퇴해서 네. 해설하거나 딴 데 있습니다만 신지혜는 지금도 현역을 꾸준히 길게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성공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지혜 선수를 볼 때마다 운동으로도 존경받지만 그리고 컴플렉스를 극복한 그런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선수로 보지 말라. 저 사람이 내재된 나름의 이런 에너지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난 뒤에 저 모습 저는 운동선수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형태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안고 있으면 아무것도 뭐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외모에 민감하고 이런 스펙에 민감하고 한두 번 떨어져 보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하고 굉장히 탓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승리자들은 그런 컴플렉스를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면 극복하도록 노력하라. 저한테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일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 출신 아니면 학교에 가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면 학교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 학계에는 그게 아주 심해요. 토론장에 이렇게 가면 항상 1대1이 아니라 1대2, 3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학연이라고 해서 저끼리 뭉쳐지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봤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왜 나에게 경쟁을 주었느냐면 오히려 저거는 혼자고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2대 3 뭐 이 정도 되니까 저 두세 명이 토론을 붙이면 내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대1 해도 이기기 힘든데 2, 3이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나름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것은 달리 보면 더 노력하라고 더 도전하라고 하나의 격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더 노력하고 격려하라는 네. 의미다. 네. 세 번째 컴플렉스까지 얘기를 해봤고 네. 네 번째는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인격을 수양할 때다. 인격을 수양할 네. 때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인격을 수양하라는 말인가. 네. 그렇지 않다. 저는 20대의 이런 습관, 행동, 애티튜드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좋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내 나름의 이 수양을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 수신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20대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양을 하는 시기라는 것을 저는 세월이 흐르고 알았습니다. 이때 무슨 수양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옛 선현들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거나 또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 말 속에서 내 예의가 갖춘 그런 태도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것이 나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래서 기회를 줄까요? 어떤 기회를 주냐? 보통 보면 시험에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은 다 봅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 보는 사람이 20, 30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40, 50대 인생을 좀 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는 단순히 나의 전문성과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나의 인간적인 인격, 인간적인 성숙도, 네. 타인과의 협업 관련성 이런 까지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처럼 인격 수양 이런 데 신경을 전혀 안 썼던 사람들은 판판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나름대로 인격도 수양하고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저 친구는 뽑아도 혼자도 잘하고 함께도 잘하겠구나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네. 혼자는 잘하는데 협업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사람도 뽑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인격 수양이란 표현을 넣었지만 타인과 협업 체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격 수양 공부할 때 같이 해라 예의도 갖추고 그게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수기친이랄까 수양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공부의 전제 조건으로서 나를 따듬는 것이다. 그 다음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이제 지식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수양과는 좀 멀어져 버린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인격 수양 이런 인간관계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인격 수양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각자가 하나 알아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아하. 제가 4가지를 한 것은 제 기준으로 본 것이고 네. 5가지는 각자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이것을 제가 5개를 얘기하면서 왜 4개만 얘기하느냐. 하나는 당신이 스스로 찾아서 넣어라. 그래야 너 것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동의는 하지만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 5개 다 알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되니까. 저는 이런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지를 남기는 것은 네. 반드시 이런 법칙을 하나 찾아서 내 전공, 내가 가고자 하는 삶에 나는 이걸 하나 집어넣어서 앞으로 지표로 삼겠다. 이런 게 있으면요. 크게 인생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청년 시기의 성공 법칙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그리고 2번째는 실패 좌절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 네, 그리고 3번째는 컴플렉스를 극복해라. 4번째는 인격을 수양하자.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여러분께서 5번째 성공 법칙을 적어서 댓글에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이 또 읽고 네. 코멘트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법칙 5번째 법칙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하게 만날게요. 안녕.